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널스원 서유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널스로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투약에 있어서 오다를 받지만 그 오다를 실행하는 거는 널스잖아요. 그래서 투약 오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런 투약에 대해서 질문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들이 있어요. 썼을 때 좀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약물들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하대병원에서 물었습니다. 디곡신 투여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일단 디곡신이 어떤 약물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약물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보통 하트 프로블럼에 디곡신을 많이 쓰게 되죠. 디곡신은 강심제고 효과는 강심제고 심부전증 치료에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는 심근을 수축시키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심박출량이 증가되니까 심박동수가 저하되고 이뇨작용으로 부종이 감소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효과에 대해서 묻는 병원들도 있어요. 디곡신을.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주의사항은 일단 60회 이하면 투여를 금지하게 심박동수가 저하된다면서요. 그러니까 60회 이하는 우리 혈압 맥박이 너무 정상 수치보다 더 떨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60회 이하 심천 맥박 60회 이하에서는 투여를 금지한다. 그리고 서맥 심박동수 변화가 심할 시 중지하고 노티파이 한다. 그리고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한다. 저칼륨혈증은 디스탈리스 중독 증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약물을 쓰면 칼륨이 나가게 돼 있어요. 저칼륨혈증이 잘 와요. 그래서 저칼륨혈증은 디지털의 중독 증상을 가중시키므로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0배 심청맥박 60배를 기억하시고 서맥 심박동수 변화가 심할 시에는 이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되게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양쪽의 맥박이 또 되게 다르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파트 프로블럼 인사들 해보면 결속 맥박도 많아요. 그래서 이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심할 때는 중지한다. 중지하고 노티파이 한다. 그리고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 한다. 실제로 이렇게 리듬이 너무 불규칙해서 나중에 노티파이 하고 중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디곡신 투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얘기해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심장맥박 60회 이하에서는 투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맥, 심박동수 변화가 심할 시에는 중지하고 노티파이 합니다. 그리고 칼륨의 농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곡신의 효과는 심근을 수축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심박동수를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이뇨를 촉진시켜서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포타슘. 이 칼륨을 줄 때 주의해야 할 거는 무엇인가요? 이 칼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타민 K 아니에요. 일반 포타슘, 전해질 포타슘 칼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고위험 약물이죠. 어떤 병원에서, 이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요, 포타슘 줄 때 주의해야 할 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지만 어떤 병원에서는요, 아는 고위험 약물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포타슘 얘기를 하겠죠. 칼륨 얘기를 하고, 이 칼륨만 딱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약을 쓸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줘야 되겠죠. 한 1분 이내로. 그리고 혈액 중에 칼륨 농도 상승으로 심실근 흥분 억제, 서맥, 심정지를 일으키므로 정맥에 투여할 때는 당연히 양과 농도와 속도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주셔야 되죠. 이걸 여러분한테 묻는 이유는 진짜 고위험 약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갑자기 훅 들어가면 굉장히 아찔이 아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 보통 줄 때는 우리가 CC/아워리 뭐 이런 도시플로우나 아니면 이런 갑자기 생각이 무슨 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 CC를 맞춰가지고 주는 거죠. 제가 요즘에 바고대가 가나 봐요, 여러분.
네, 너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얘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CC4아웃을 맞춰서 지금 줘야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포타슘을 줄 때 주의사항은 고위험 약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맥을 투여할 때는 양과 농도, 속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포타슘은 혈액 중에 칼륨 농도 상승으로 심신근의 흥분 억제, 섬액, 심정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상입니다. 라고 붙여주시면 훨씬 더 얘가 얘기가 끝났구나. 그 다음 다음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요. 얘기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얘기를 더 하는 건지 네, 이러면 되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요. 시간도 없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애로 상황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시간도 빨리 단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그렇게 붙여주시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철분 제제요. 철분 제제는 위장과 합병증이 있을 때는 식사와 함께 네, 복용하시고 이게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액상철분제는 착색이 위험성이 있어서 빨대를 사용하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 시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에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해서 복용을 하시도록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네, 흑색변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네, 이전에 저 병원 다닐 때 환자분이 놀라서 뛰어나온 거예요. 네, 이 흑색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환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혹시 암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놀래서 병원 와서 암 걸린 거 아닌가. 네, 혹시 너무 놀래서 오셨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쉽죠. 철분 제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엔티즈 니트로그리세라이드 이거는 5분 안에 통증이 완화되고 네, 설화 투여 시 자결감이 있고 5분 간격으로 한 3회 정도까지 투여가 가능한데 하루에 3회 정도 투여가 가능한데 이거 먹고 나면 좀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갈색병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그 보면 다른 약들은 그렇게 적어놓지 않은데 이 엔티지는 날짜를 적어놔요. 그리고 엔티지는 피오 같은 거 우리 날짜를 다 적어놓진 않는데 엔티지는 꼭 날짜를 적어놔요. 바꿔줘야 되겠거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약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두통, 저혈압, 홍조, 발한, 노이자, 보미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고위험 약물만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디곡신 투여 시 주의할 사항, 네, 심천백박 60회, 서맥 심박동수 변화 시 중지, 노티파이, 칼륨 농도 모니터링이 있고, 포타슘을 줄 때, 칼륨을 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정맥 투여할 때 양 농도 속도에 주의해야 된다. 고위험 약물이므로 또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네, 철분 제제는 식사와 함께 액상 철분 제제는 빨대 사용하도록 오렌지 주스 함께 복용 시에 비타민C 철분 흡수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흑색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티지는 5분 안에 통증을 완화시키고 설화 투여를 하되 5분 간격으로 3회까지 하루에 3회까지 줄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을 보면 3회까지 투여 가능하죠. 그리고 갈색 유리병에 서늘한 곳에 보관할 때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플러스 어떤 병원들은 엔티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며 노우자, 보미팅, 두통, 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두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그리고 좀 약하신 분들 노우자, 보미팅까지 있는데 두통이 참 많았어요. 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